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는 말을 참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먹는 것이 어떻게 나를 만들까요? 먹는 것이 먼저 장내 미생물을 먹여 살리고 또 장내 미생물을 만들고 신비하게도 장내 미생물의 종류에 따라서 몸에 흡수되는 영양소, 인체 건강, 정신적 건강이 거의 결정이 됩니다. 지금까지 연구된 장내 미생물 생태계 마이크로바이옴을 살펴보면 동물성 음식보다 식물성 음식이 건강한 유익균을 만들고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한 과학입니다. 장내 미생물 생태계에 대한 연구는 2008년에 미국에서도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프로젝트를 시작했지만 지금은 세계 각지에서 어마어마한 연구와 연구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연구해 암과 같은 질병을 치료하라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생물 생태계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 나오면서 국가 공공보건정책, 건강보조식품, 제조약 등의 제품을 만드는 방식까지 많이 바뀌고 있고 4차 산업혁명 가운데 의료와 식품의 분야에서 대형 프로젝트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 사고와 품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장과 뇌의 신경계는 gut brain axis라고 하는 축을 통해 교신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우리 소화관 벽에는 약 1억 개의 신경섬유가 있고 이 중 약 2,000가닥의 신경섬유를 통해 장과 뇌가 서로 교신하며 사고 기능에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뇌의 신경세포들은 미생물의 종류가 어떠냐에 따라서 지대한 영향을 받습니다. 장에 나쁜 영향을 받으면 우울증이 생기고 파킨슨, 치매, 자폐 등과 같은 병에 걸리게 됩니다.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 78쪽에 보면 장의 유익균 중에 락토바실러스 플라타늄, 락토바실러스 람누서스, 바실러스 마이코이즈 같은 균들이 있는데 이런 박테리아들은 옥시토신, 세라토닌, 감마 아미노부티르산, 도파민과 같은 뇌 신경 전달 물질을 생성하고 방출하는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이런 호르몬들은 우리의 정서적 안정과 행복,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떻게 하면 건강한 미생물 생태계를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장을 만들어야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에 미생물의 종류는 1,000종 이상인 것으로 연구되었고 우리 입안에만 500여 종의 미생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숫자는 실로 엄청납니다. 우리 몸의 박테리아 숫자는 약 37조 개 정도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성인 기준 약 1.36kg 정도가 박테리아라고 합니다. 장내 유익균의 비율을 높이고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채소, 과일, 통곡류, 버섯류, 해조류 등의 식이섬유를 적당하게 골고루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명상, 적당한 운동을 하고 약물이나 가공식품을 멀리하고 또 건강 생활 습관도 장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립암센터에서 개최된 몇 해 전에 마이크로바이옴, 암과 치료라는 포럼에서 안지영 박사가 장내 미생물이 다양할수록 암 진행 위험이 낮다고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미생물의 분포도를 보면 대략 유산균 30%, 중간균 60에서 75%, 유해균 5에서 10% 정도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중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중간균이 유익균이 우세하면 유익균 쪽으로 기울고 유해균이 우세한 환경에서는 유해균 쪽으로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식습관을 가지고 유익균의 비율과 종류를 확실하게
늘리셔야 합니다. 장내 세균의 다양성과 균형이 깨지면 골다공증, 근감소증, 노화 등이 쉽게 발생하고 과민성 장증후군,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대장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비만, 당뇨, 고지혈증, 우울증, 치매, 파킨슨병 등이 발생한다는 연구들이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삼육대학교 생명과학연구소 최성숙 교수와 하남주 교수가 한국미생물학 저널에 발표한 논문은 참 흥미롭습니다. 시기에 따른 장내 세균의 효소 활성 및 장내 세균총의 비교 연구에서 20주간 생지 실험을 한 결과 동물성 음식을 먹은 생쥐들은 식물성 음식을 먹은 생쥐들에 비해 유해한 형기성 세균의 수가 약 10배나 많게 관찰되었습니다. 반대로 식물성 음식을 먹은 생쥐들은 유익균들인 비피더스균이나 유산 간균의 수가 동물성 음식을 먹은 생쥐균보다 10배 정도 많게 관찰되었습니다. 또한 이 실험에서는 동물성 음식을 먹은 쥐들은 대장암을 일으키는 장내 미생물 효소 활성이 2배 가까이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먹어서 병을 이기는 법 85쪽에서 86쪽을 보면 중요한 설명이 나옵니다. 식물성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락토바실러스, 비피도박테리아 등의 유익균이 많이 증가하고 이런 박테리아들이 단세 지방산이라고 부르는 짧은 지방산을 만들어냅니다. 짧은 지방산 중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염이 있는데 첫째, 프로피온산염은 콜레스테롤과 염증을 줄이고 죽상동맥경화를 일으키는 플라그가 동맥에 침착되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면역과 소화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부티로산염은 대장세포의 에너지원이 되며 항염작용을 하고 혈관 신생을 자극하여 상처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줄기세포가 여러 다른 장기의 세포로 전환되는 과정을 촉진해 줍니다. 셋째, 아세트산염은 렙틴 호르몬을 분비해 식욕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김치에 많이 들어있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리움 박테리아는 항염작용을 하는 대사산물을 만들어 장의 염증을 방어해 줍니다. 식물 속의 폴리페놀의 일종인 니그나는 장의 미생물들을 통해 분해되면서 엔테로디올과 엔테로락토온이라는 물질을 만들어 유방암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통곡물과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장의 미생물들은 당뇨병을 예방하는 인돌프로피온산을 만들어냅니다. 또한 식물성 섬유질을 먹으면 장내 미생물들에 의해 인체를 건강하게 하는 단세 지방산, 다른 말로는 짧은 지방산들이 많이 생기는데 짧은 지방산은 4가지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째, 항염작용을 통해 몸의 염증을 막아주고 몸에서 포도당과 지질대사가 잘 되도록 도와줍니다. 둘째, 면역력을 강화시켜줍니다. 셋째, 새로운 혈관이 많이 생기도록 도와줍니다. 넷째, 줄기세포가 활성화되도록 많은 도움을 줍니다. 이번에는 식물성 음식을 섭취했을 때 생성되는 유산균이나 비피더스균은 장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산균은 젖산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젖산균이라고 하는데 젖산균은 장내 pH를 산성으로 만들어서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여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는 변은 색으로도 쉽게 구별이 됩니다. 변의 색을 보면 건강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변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변은 비피더스균이나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황색입니다. 황금색 변이라고 그러죠. 유산균이 만든 지방산이 많기 때문에 냄새도 시큼합니다. 유산균들은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비타민 B1, 2, 6, 12, K, 판토텐산, 엽산, 비오틴 등의 합성을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유익균이 많을 때는
담즙 성분인 빌리루빈이 장내 박테리아에 의해 분해되고 산화되는 과정을 거쳐 변을 황갈색으로 만들어줍니다. 반대로 장에 세균이 부족하면 초콜릿색 똥이 나옵니다. 과민성 장증후군이나 담즙 배설이 감소하고 췌장염이 있어서 지방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변이 노랗습니다. 또 흑색변은 위, 십이지장, 소장 등의 출혈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혹은 흰색이나 회색변은 담즙산이 생성되지 않을 때 나타납니다. 빨간색 변은 전염병이나 식중독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출혈이 있을 때도 항문 가까운 곳에 출혈이 있을 때도 빨간색입니다. 녹색변은 소화가 덜 되었거나 위장이 약한 상태 혹은 과식했을 때 나타납니다. 보통은 채소 많이 먹었다고 녹색변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채소 많이 먹고 녹색변이 나오면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습니다. 건강한 변, 유익한 균이 많은 변을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식물성 음식, 특별히 섬유질이 많은 채소나 통곡물, 버섯류를 지속적으로 적당히 섭취하시면 됩니다. 2018년 덴마크 코파네간 대학의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는 사람에게는 프레보텔라균이 많았습니다. 고단백 동물성 지방과 섭취에 관련되어 있는 박테로이데테스보다 상대적으로 프레보텔라균이 더 많은 사람은 살이 잘 빠진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은 채식하는 사람이 날씬한 이유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식물성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생기는 짧은 지방산은 일반 지방과 다른 기능물질입니다. 짧은 지방산은 지방이 몸에 쌓이는 것을 방지하여 날씬하게 해주고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조절해 줍니다. 또한 암을 예방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짧은 지방산은 체내의 소화기계와 모든 점막과 지질막의 주요 성분이 되고 눈, 두뇌와 항문 등의 점막 구성 성분이 됩니다. 우리 몸의 면역 기능은 대부분이 점막 조직에서 감당하기 때문에 채식을 많이 해서 짧은 지방산을 늘리면 건강이 아주 좋아집니다. 또한 짧은 지방산은 관절의 주요 성분입니다. 실제로 채식을 많이 하면 관절이 좋아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감염을 예방하고 독소를 분해해 장을 건강하게 하고 치매와 같은 신경계 질환, 암 등을 예방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면 미생물의 종류가 다양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미생물의 종류가 다양해질까요? 채소류, 과실류, 해조류, 버섯류, 통곡류 등을 잘 섭취하면 포화지방산과 당이 적어져 당내 박테리아 종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익균의 비중을 늘려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 섬유질이 많은 음식 외에 또 하나 주목을 받고 있는 식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김치입니다. 김치 속에 있는 유산균은 우리 장 건강에 참 좋은데요. 2014년 8월 30일에 방송된 닥터 지바고 프로그램에 의하면 김치를 7일에서 8일 정도 숙성을 시키면 김치 1g 속에는 유산균이 약 1억 마리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김치를 보관할 때 2도에서 7도 정도를 유지하면서 50일 동안 계속 숙성을 시키면 유산균의 수도 계속 증가하다가 50일이 지나면 유산균의 수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반영됐습니다. 그러니 유산균을 따로 먹을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닥터 지바고의 또 다른 프로그램 장이 세면 건강도 센다라는 프로그램에서는 김치 유산균은 3,500여 종류가 있는데 실험에서 동물성 유산균 요구르트 10억 마리를 먹였는데 장에 겨우 200만 마리만 도착했고 나머지는 다 사멸했습니다. 김치 유산균은 1억 마리밖에 먹이지 않았지만 동물성 유산균보다 훨씬 많은 4천만 마리가 장에 살아서 도착했다는 실험 사실도 김치 유산균이 얼마나 좋은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들을 보면 과연 유산균을 따로 먹을 필요가 있는가? 프로바이오틱스를 따로 복용할 필요가 있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장내 미생물의 종류는 1000종 이상이고 입안에만 500종 이상의 박테리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다고 해도 장에서 필요한 종류를 다 보충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종류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몇 가지에서 몇십 가지 정도로 섭취하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다양한 미생물 종 가운데 특정 종류를 늘려서 생태계의 균형을 깨트리고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은 아주 급할 때, 변비가 있을 때, 심할 때 약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도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건강을 증진시키는 용도로 지속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게다가 부작용 위장장애, 가려움, 부종, 발진,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도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삼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천기누설에 발표된 내 몸 살리는 밥상의 천연영양제 유산균, 아무리 먹어도 효과 없다라는 프로그램에 이스라엘 와이즈만 연구소 발표를 참고했는데, 유산균의 유입으로 장내 미생물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장내 유익균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떻게 하면 장내 생물의 종류를 늘리고 다양하게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건강하게 하는 비결은 장내 유익균의 수와 종류를 늘리는 것입니다. 장내 미생물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암과 신경계 질환 등 수많은 질병을 치유하는 지름길입니다. 장내 미생물이 좋아하는 음식은 과일, 채소, 통곡류, 버섯류, 해조류 등의 섬유질입니다. 아침과 점심을 먹고 저녁을 먹지 않는 그런 간헐적 단식을 병행하면서 이런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면 우리 몸 안에서는 충분한 그리고 다양한 장내 미생물이 생성됩니다. 그리고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을 먹는 것도 장내 유익균을 늘리는 좋은 방법입니다.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를 디스바이오시스라고 합니다. 디스바이오시스 때문에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병 등이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채소와 과일, 통곡류, 버섯류, 해조류, 발효식품 등을 골고루 충분히 드시면 장의 미생물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유익한 균들이 많이 생성됩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식이섬유가 많은 식사를 하시고 저녁에는 간헐적 단식을 하시면 우리 건강이 증진되고 장내 미생물의 종류와 다양성이 증진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는 것, 온전한 채식을 해야 장내 미생물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